안녕하세요. 알트NIC가 제공합니다.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아니 이미 다가와 있는 이 경제 불황, 대공황 시대를 맞아서 불안하신 아트 컬렉터 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깊게,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미술 마켓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제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 부분을 또 알아봐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트 컬렉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공적인 컬렉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을 많이 습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술 내적인 이야기보다는 미술 외적인 거,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이 미술 바깥의 이야기, 외적인 이 백그라운드는 대표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미술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미술 마켓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를 한번 파악해보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항상 여름은 이 미술계에서는 비수기입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주요 전시가 열리지 않고 큰 아트페어도 여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들,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장면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진행될 그 장면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미술 마켓은 특수한 마켓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반드시 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로 함께 보시면 좋은 영상들을 좀 남겨놓을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경험했던 장면은 미술 마켓이 경기를 타는 것 같더란 말이죠. 뭔가 경기가 좋고 자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많을 때는 미술 마켓도 뭔가 굉장히 핫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술 마켓을 2가지 부류로 나눠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10,000불 이하의 마켓, 1,000,000원 이하의 마켓과 그 이상의 마켓으로 나눠야 됩니다. 미술 마켓의 동향이라든가 이 미술 마켓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에서 매년 그런 보고서를 내어놓는데요. 10,000불 이하의 마켓을 그 그래프를 만들고 조사를 할 때 카운트를 할까요? 자, 1,000,000원 이하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프에 넣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포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예 카운트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내 작품 1,000,000원 안 하는데 그럼 내 거 가치가 없다는 뜻이야? 아니면은 내가 산 작품은 200만 원인데 이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포션이 작아서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경기를 타는 겁니다. 경기를 탄다는 말은 가치가 저 하늘 높이 솟을 수도 있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비중이 적은 이 마켓에서 작품 선택을 잘 하신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마켓은 굉장히 위험이 따르죠. 가까운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10년 전, 15년 전에 마켓이 상황이 좋고 마켓이 뜨거웠을 때 잘 나갔던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잘 나갔으면 지금도 잘 나가야지. 지금 마켓이 좋을 때도 붐이 일어야지.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보일까요? 이렇게 만불 이하의 마켓에서는 아주 새로운 신인 작가들이 샛별처럼 떠오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리고 사라집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계속 마켓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작가님들은 어딘가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켓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작가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작가들의 작품을 다운시킬 수는 없죠.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작품 자체에 뭔가 가치를 넣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값이 비교적 저렴한 마켓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다양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미술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엔드 마켓은 경기를 그다지 타지 않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유통되는 통화량에 의해서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은 이루어지겠죠. 이 1000만원 이하의 마켓에서 재미있는 현상들은 마치 그 언리미티드 스니커즈나 물건 사듯이 줄을 서서 산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내가 줄을 서서라도 꼭 사겠다. 이걸 사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서는 그런 분들 안 계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1000만원 이하의 그럼 인기 작가들을 그리면 다 나쁘다는 얘기냐? 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자, 언제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본질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스스로 길러져야 된다고요. 다 같이 진흙 속의 진주를 발견해보자. 이게 제 채널의 목표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휩쓸려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 메이저 갤러리에서도 줄 세웁니다. 어떻게? 시크릿으로. 줄 세우죠 당연히. 시크릿으로 줄 세웁니다. 그렇게 뛰어가서 작품을 사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정리가 됐죠? 미술 마켓의 특수성. 자, 미술 마켓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걸 1000만원 이하 마켓하고 1000만원 이상 마켓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 마켓은 포션이 너무 작아서 마켓에서 마켓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마켓에서 안 끼워준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눌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마켓이라고 해도 1억 원 이하의 마켓은 또 포션이 너무너무 작고 그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아서 마켓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 현실을 제대로 아셔야 내가 가진 버젯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아트 컬렉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미술 마켓의 현실을 파악했으니 한국 미술 마켓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봐야겠죠? 제가 지금 영상을 몇 번을 편집을 했는지 몰라요. 내용이 민감한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녹음을 했다가 지웠다가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 세계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미술만을 따로 놓고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싶은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인구 상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출생자보다 사망자의 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세계 평균 인구 분포도와
한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 206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다른 나라, 세계 인구 통계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남녀의 비율이 자, 저렇게 되는 반면에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줄어 있죠. 그리고 지금 3040에 해당하시는 분들, 뭐 3040, 50까지도 해당할까요? 이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앞으로 60, 70이 될 때까지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중위 연령, 그러니까 뭔가 아랫세대와 윗세대의 중위 연령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중위 연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의 70, 80 될 때까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렇다면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 소비도 하겠죠. 노동을 하는 시기에서 이제 지나가서 이제 고령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파워를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3040, 50 정도까지. 그러면 이 Z세대의 취향, M세대도 이해가 안 가는 그 Z세대의 취향이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왜냐고요? 네, 생산과 소비 계층이 그들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국 미술을 따로 두고 볼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화는 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전 영상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공급망 재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몇 나라 안 남았는데 그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동유럽에서부터 중동,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한국, 한반도까지 이게 다 정리가 돼서 뭔가 물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어디에? 자, 중국, 북한, 자, 이렇게 한국으로 해서 일본까지 뭐가 쫙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 물류가 이동해야 이동하는 길목마다 뭐가 있죠? 금융이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핵심 쟁점은 이 무역과 금융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미술 시장하고 한국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지금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자, M세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 Z세대의 취향이 어떤 주류 미술계로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좀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는. 하지만 이들의 취향이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안으로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매니아 마켓이 생길 것이다. 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가 월드와이드로 묶입니다. 한국 미술을 따로 두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Z세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취향이 다양하게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매니아들의 어떤 마켓을 이루면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는 웹 2.0인데요. 웹 3.0으로 점진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에 생산자인 저와 또 구독자이신 여러분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만 해도, 시청만 해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이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고 이제 CBDC가 다 나오면 CBDC를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하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다릅니다. CBDC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는 그 가치의 변동도 있지만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더 쓰겠죠. 이 말은 결국 전 세계의 금융이 다 통합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물류도 통합되고 금융도 통합되고 하나로 묶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국제 금융 카르텔들의 눈에는 지금 가시가 있어요. 이거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유럽에서부터 지금 중동 지역까지는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쭉 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막히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북한 그리고 중국 여기 지금 정리해야 됩니다. 물류가 서클라인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원활하게 금융도 돌고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장기 관점과 단기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 지나가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한반도는. 자, 미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입니다. 미술에서 단기라고 말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투자는 단기 투자입니다. 아트 투자에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리하죠.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를 타는 아트 마켓은 마켓이 아니에요. 아트 마켓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무역과 금융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리가 한국 작가의 작품을 선택할 때에도 외국 자본이나 외국의 유명 컬렉터가 선택한 작품을 여러분도 셀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전에도 해외 진출해서 잘 되는 사람이 유리하지. 그런데 이제는 양극화 현상이 미술계에도 도드라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세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상황은 이 채널이 미술 투자 채널이긴 하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 여당 다투는 그런 뉴스 자꾸 보지 마시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제 정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중국은 뭘 하고 있나 미국은 뭘 하고 있나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적절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감한 이야기들은 따로 뭐 멤버십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트마켓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묶어둘 수 있는 어떤 자산 이전의 형태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만 인기가 있거나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작품은 앞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메타버스 안에서 히트를 친다면 모를까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좀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을 준비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제가 또 전달을 꼭 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